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역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다면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사회부장 그리고 편집국장을 형사 고소했는데요. 그리고 가세연의 강용석 씨까지 총 5명을 형사 고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따님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 찾아가서 인턴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뿌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 조선일보는 바로 잡습니다 라면서 사과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그거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본인들의 어설픈 해명만 해서 네티즌들의 분노만 더 키운 상황이었죠. 게다가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따박따박 그 일가분들이 어떤 대응들을 했는지 역시나 이번까지 업데이트를 또 마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소식들 전해드릴 예정이고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명 변경 이슈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낙점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도 표절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바로 정청래 의원님이 과거에 국민의힘 대표를 했었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 간략하게 오늘도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선일보 관계자 4명에 대한 형사 고소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장관 따님 피부과 인턴 관련된 허위 날조 기사고요. 조선일보의 박상현, 황지윤 기자 그리고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 박상현, 황지윤 두 기자는 기자로서의 기본적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하고 송출했고요. 최소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은 이런 허위 날조 기사를 포함한 초판이 서울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돼서 배포되었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들의 승인이 있었다고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들 또한 역시 최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박상현 기자 그리고 황지윤 기자 이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강용석 씨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강용석 씨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조국 전 장관 따님에 대해서 마치 팩트인 마냥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건 나라가 무슨 일이 나건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만 관심 있다는 거라며 비난 발언을 했고 또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 연세대 피부과를 찾아갔다는 댓글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방송은 그 강용석 씨의 방송을 그대로 틀면서 재학생 확인이라는 글까지 게시해둔 상황이죠. 그래서 이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또 별도로 제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GTR이라는 유저가 저렇게 조국 전 장관 따님이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거 맞다. 재학생한테 어제 확인했다. 이거를 언급하면서 저렇게 비난을 했고요. 강용석 씨가 유튜브 영상까지 또 새롭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야,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아닙니까? 특히 지금 의사들 진료 거부 이슈에서도 조국 전 장관 따님은 국시 그대로 본다고 또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조국 전 장관 따님을 욕먹으라고 아예 그런 보도까지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연인으로 돌아간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은 조국 전 장관이 없으면 안 되나봐요. 그저 조국 계속 아직까지도 헐뜯고 있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심지어 없는 사실까지 진짜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기성 미디어들이 신뢰를 잃고 이렇게 유튜버, 뉴미디어가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들이 가짜뉴스를 여태까지 뿌려댔고 그걸로 국민들을 거짓 선동해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번 이런 소식들이 추가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조국 일가의 대응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캡처해서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따박따박 이런 진실들을 주위에 널리 알려주셔서 조국 전 장관님과 그 가족분들의 명예를 회복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새 당명으로 국민의힘 이걸 낙점했다고 하는데요. 이외로도 한국의 당, 위하다 이렇게 세 가지 당명을 최종 후보로 놓고 지금 국민의힘을 낙점했다고 합니다. 민주자유당부터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까지 당명을 계속 바꿔대니까 국민들은 너무나 피곤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이 사람도 그대로고 그리고 계속 하는 짓도 그대로인데 당명만 저렇게 바꾸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 이름 자체에 대해서도 정청래 의원님이 가장 앞장서서 지금 비판을 하는데요. 또 그 이유를 보면 납득이 갑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창립 총회까지 했고 초대 대표가 바로 정청래 의원님이었기 때문이죠. 2003년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통당이 새 당명으로 국민의힘으로 할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건 명백한 이름 훔치기고 국민의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내가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던 단체다. 언론개혁운동에 앞장섰던 단체가 바로 국민의힘인데 17년 전 결성했던 그 시민단체 국민의힘이 미통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심히 유감이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강하게 뼈를 때리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 의해 탄핵당한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당명으로 사용하는 코미디가 어디 있나? 계속 조롱당하기 전에 국민의힘 당명 추진을 중단하라. 헌법 정신에도 안 맞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의 이름 도용하지 말고 이름까지 도둑질하냐? 이런 강한 비판을 남기고 있고요. 심지어 막 조롱까지 당한다고 저렇게 사랑했던 시민단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마냥 지켜만 볼 수 없다라며 즉각 그 도용을 중단하라고 계속 거듭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문성근 전 대표님도 보이죠. 국민의힘 창립추진위원회에 저렇게 떡하니 사진까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과거에 이걸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 이름 바꾸는 것조차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의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게 단순히 허세 부린 게 아니라 실제로 천재 그 형법학자를 잘못 건드렸다는 걸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기차는 떠났고 이들은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격을 하고 있는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개인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개혁을 넘어 언론개혁까지 그리고 이게 일베와 또 청소년들한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들 최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고소한 이 가짜뉴스 유튜버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떠들썩했던 유튜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저 또한 8.29 전당대회를 끝으로 일베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내용들을 정리하는 중인데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